좋아요, 구독! 개인 투자자가 아닌 전문가는 장 시작 전 뉴스를 볼 때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출까요?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입니다. 2차 전지 공매도 안 줄었다. 첫날 폭등, 단타 세력 개입. 헤드라인 풀어주실 분이죠.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앞다퉈서 네. 크게 상승세를 보였던 코스피 코스닥 지금 내림세를 보여주고 네. 있습니다. 어제는 코스피 코스닥 좀 혼조세로 마감을 짓긴 했는데 헤드라인 풀어주시죠. 네, 지난 이제 일요일이었죠. 11월 5일 날 이제 갑작스럽게 금감위에서 이제 국내 공매도를 이제 전면 금지하는 그런 이제 정책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11월 6일 날 이제 주식이 큰 폭으로 상승을 보였는데요. 그때 당시 이제 큰 폭으로 상승을 보이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많은 얘기가 공매도 청산을 위해서 대규모 매수세가 들어온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예상들이 좀 많았었고요. 그렇지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렇지 않았다라는 게 오늘 이제 헤드라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11월 6일 날 이제 코스피는 사상 최대치 이제 134포인트가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사이드카가 걸릴 만큼 급등을 보이면서 7% 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 상승폭은 이제 일부 공매도에 대한 이제 슈퍼버리징, 그러니까 공매도 청산 때문에 발생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예상들이 좀 많았고요. 특히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대거 상한가나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가면서 더더욱 이런 이제 분석의 힘을 얻었었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이제 공매도 청산 여부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걸 이제 보니까, 그러니까 공매도 같은 경우가 이제 데이터가 나오는데 한 3일 정도 걸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뭐냐면 최종 결제가 끝나야 공매도 청산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1월 6일 날 이제 청산된 물량은 11월 9일 날 장이 끝난 다음에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렇게 공매도 양이 크게 줄지 않았었다라는 게 실질적인 데이터고요. 그 이후에 어제 공매도 잔량도 그렇게 큰 폭으로 줄진 않았습니다. 지금 화면을 잠깐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11월 3일, 그러니까 공매도 실시 전이죠. 지난주 금요일 날 공매도 잔고가 보면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2억 6천만 주 정도 지금 공매도 잔량이 있었던 데 비해서 이 11월 6일 날 이제 최종적으로 공매도 잔고를 보니까 2억 5천만 주로 한 1천만 주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감소율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한 4%에 불과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1억 8천만 주에서 1억 7천만 주로 감소를 했지만 감소폭은 5.5%. 그러니까 시장 예상치 한 상당 부분 좀 정리가 되지 않았을까 했는데 실제적으로 정리가 안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안 됐던 가장 큰 이유는 일단 갑작스럽게 공매도 금지가 이제 발생이 됐다라고 보시면 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이거에 대해서 마땅하게 이제 준비가 안 됐었다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관련돼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금융 기법을 통해서 이제 공매도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롱숏 전략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런 이제 롱숏 전략 같은 경우는 못 올라간 종목, 같은 업종 내에서 못 올라간 종목은 매수를 하고, 그다음에 많이 올랐었던 상대적으로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매도를 하면서 이제 수익성을 확보하는 그런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공매도 이런 이제 롱숏 전략 이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관계로 인해서 향후에 청산이 될 걸로 보여지지만 단기적으로는 청산 유의가 그렇게 크지 않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청산이 향후 업황에 대한 부진감이 있기 때문에 그날 반짝 올랐다라고 해도 결과적으로는 빠질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생각들 때문에 많이 청산이 안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별 종목 단으로도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화면에 나타나듯이 지금 주요 2차 전지 업체들을 내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대부분이 조금씩 빠지긴 했지만 셀트리온이나 그다음에 LNF,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공매도 금액이 조금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아직까지는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공매도 관련된 청산은 좀 더 지켜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움직이는 건 외국인의 공매도 청산 관련됐다라기보다는 이런 공매도 청산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고 단기 트레이닝을 하는 그런 이제 투자자들이 많이 증가를 하면서 주가가 급등락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결국 외국인의 마음을 좀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주식은 뭐가 있을지 계속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환율 역시도 고려해야 될 부분으로 살펴집니다. 자, 그렇다면 투자 포인트는 역시나 외국인에 조금 잡아봐야 될까요? 네, 외국인에 가장 중점을 두고 아마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증시가 여러 이제 그 증시에 여러 주체가 있긴 하지만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그런 점에서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번 공매도 사건으로 인해서 외국인들에 대한 한국의 투자 심리를 많이 위축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제 투자 신뢰성이 상당 부분 악화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어느 나라 이제 증시를 가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자유로운 이제 거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은 단순히 매수뿐만 아니라 매도를 통해서 적정한 이제 주식의 가격대를 이제 원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를 통해서 수익을 이제 확정짓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공매도를 제한한다라고 하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두 팔 중에서 한 팔을 못 쓰게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그런 시장을 투자를 해야 되느냐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보면 공매도가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은 나오고 있지만 공매도를 금지한다라는 건 이렇게 전면 금지한다라는 건 상당히 부담스럽다.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금융당국 자체도 이제 여러 신뢰성의 문제가 생기는데요. 지난 이제 11월 3일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그 금감원에서 이제 보도 자료에 나오는 게 그 현재 상황, 그러니까 계속 이제 공매도 금지에 관련된 이제 뉴스가 좀 나왔었습니다. 그때 금감원은 공매도에 대해서 금지할 생각이 없다라고 일단 브리핑 자료가 나왔었던 전례도 있고요. 그다음에 금감원장 같은 경우는 지난 5월달에 싱가포르에 이제 방문을 하면서 해외 투자자 관련된 IR을 진행을 했는데 그때도 한국의 외국인들 투자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 노력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와는 정반대적인 그런 이제 행보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정책적 리스크가 그만큼 외국인한테는 더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국내 투자자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MSCI 선진국 지수의 가입도 아마 향후 몇 년 동안은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1992년도에 MSCI 신흥국 지수에 편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편입된 지가 지금 한 30년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신흥국 지수에 편입된 이후에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과연 왜 선진국 지수를 가야 되느냐라고 보면 첫 번째 MSCI 신흥국 지수에 이제 여러 국가들이 이제 편입이 되면서 국내의 투자 비중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지금 2014년도서부터 나와 있는데요. 지금 2009년도서부터네요. 2009년도서부터 나와 있는데 내용을 보면 지금 중국이 편입이 되면서 중국 비중은 MSCI 신흥국 지수에서 상당 부분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에 대한 정책적 리스크 때문에 조금 줄어들긴 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요. 대만 같은 경우도 국내보다 늦게 시장에 참여를 했지만 국내보다 좀 더 높은 시장 점유율, 투자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 봐야 될 게 이제 인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인도 시장 같은 경우도 계속 투자 비중이 조금씩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반적으로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차이나를 대체할 수 있는 시장으로 인도가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인도의 MSCI 이머징 지수 내에 편입 비중은 지금보다 확대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면 한국물에 대한 투자 비중이 한 지금 12% 정도 되는데 아마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머징 시장 내에서 한국물에 대한 그런 이제 관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진국 지수로 편입이 돼야 되는 거고 또 특히 이제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대규모 자금들이 이제 들어올 가능성은 커졌다. 그리고 또 이머징 시장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크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트레이닝 관점에서 접근이 많아질 수 있는데 선진국 시장일 경우에는
단기 트레이닝보다는 장기적인 투자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질 수 있다라는 점도 같이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특히 이를 통해서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많이 해결소가 될 걸로 보여지는데 우리나라 PER 기준으로 보면 한 11배 정도 지금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시아권에서 선진국 지수에 지금 편입되어 있는 뭐 일본 같은 경우는 16배,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18배, 그다음에 홍콩 같은 경우는 27배를 이제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선진국 지수가 편입이 되면 우리나라의 그 증시 전반적으로 밸류도 그만큼 올라갈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뭐 내용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올 6월 달에 이제 공매도 일부 금지,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문제로 인해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관찰국에 이제 제외가 됐는데 내년에도 그 관찰국은 좀 어려워질 걸로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면 최소한 2, 3년 이후에나 관찰국 지정 대상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 대표님께서 좀 살펴보시는 관심 기업은 어디가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지금 공매도 관련된 이슈가 이제 많이 불거졌기 때문에 공매도 비중이 많은 그런 종목 중심으로는 일단 투자하시는데 유의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공매도가 많은 이유는 공매도가 많아서 주가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업황이 부진할 거를 예측을 하고 공매도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해외 이제 문헌을 본다라고 해도 공매도와 주가 하락과는 무관하다라는 얘기들이 많으니까 공매도에 대한 너무 이제 부정적인 인식은 좀 없어져야 될 걸로 이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러다 보면 이제 공매도와 좀 상관없이 업황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그런 이제 종목군이나 섹터군을 찾으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소비재 관련주 중심, 소비재와 연관된 그런 종목 중심으로 관련을 좀 가지시는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3분기 GDP 성장률이 상당히 좋게 나왔고요. 4분기에도 GDP 성장률의 호조세가 이어질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애틀란타 연은의 이제 GDP 나우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4분기 GDP 성장률이 2.1%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 내 고용 지표가 안정이 되면서 그다음에 잉여 저축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소비 여력이 계속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잉여 저축과 관련돼서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는 뭐 소비자들의 주머니가 두둑할 것이다, 소비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기대치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이제 카드 연체가 이제 증가한다라는 게 이제 부정적인 요소를 보이긴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아직까지 소비 여력이 남아 있다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렇게 이제 소비 여력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자동차와 같은 이제 내구재 소비뿐만 아니라 이제 의류나 화장품과 같은 그런 이제 그러니까 좀 저가의 그런 소비도 계속 꾸준히 증가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이런 관련 기업 중심으로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종목별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의류 관련된 OEM 업체인 이제 한세실업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의 이제 갭이라는 브랜드에 뭐 납품을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타겟이나 월마트, 그다음에 콜스와 같은 그런 이제 기업에도 의류를 OEM으로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내에 이제 소비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면 의류에 대한 소비가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만약 예전보다 이제 소비의 그 증가폭이 적다라고 해도 일단 저가의 의류의 소비는 꾸준하게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연말에 접어들면서 이제 본격적인 소비 시즌입니다. 뭐 블랙 프라이데이서부터 크리스마스, 그다음에 연말 연초까지 이제 소비 시즌이니까 이때에 이제 의류 관련된 소비가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소비가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내년도에 신규 그런 이제 물량 발주가 증가할 가능성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한세실업 같은 경우는 최근에 3억 달러 정도를 투자해서 중남미 지역에 이제 수직 계열화를 위한 공장을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직 이제 계열화된 공장을 증설한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에 그 경영 효율화뿐만 아니라 영업이익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런 점을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뭐 최근 원달러의 약세에 따라서 환차익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소비재 관련돼서 이제 화장품 ODM 업체인 코스메카 코리아도 같이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최근 주가 흐름도 상당히 좋게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미국 내의 소비가 계속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도 주가를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분기 실적도 지금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시장 컨센서스로 보면 상당히 개선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개선 추세는 4분기에도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니까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삼양식품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해외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일면 전문가는 미국 소비재 관련주에 주목하자라는 의견을 받아봤습니다. 이 중에서 최선호주 3가지 종목 역시도 꼽아봤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눈여겨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